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우리 창의와 지적재산권, 창의와 지적저작권, 우리 11주차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차에서는 지금 이제 그 저작권의 제한에 대해서, 제한의 필요성, 제한의 그 유형의 세 가지, 독일과 일본과 같은 개별, 그 다음 미국 같은 포괄,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공정이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병정하고 있다. 개별에서 포괄 이 정도. 그리고 우리 그 공정한 이용을 했을 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 교육기관에서도 허락을 받지 않은 것들, 그 다음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 허락받지 않는 것들. 이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예. 저작권 제한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뭘 공부했죠? 우리 공정이용. 두 번째, 교육기관에서 이용. 세 번째, 비영리 목적으로 방송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비영리 목적으로 이제 방송하고 송신하고 이런 것들 뺐잖아요. 뭐 스타벅스 같은 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방송이나 공연. 그래서 오늘은 그 4페이지에 보면 사적 복제가 있어요. 방송, 공연. 그래서 오늘 이제 사적 복제. 여기서부터 이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 복제, 그 다음에 시사 보도를 위해서 위한 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의 유형에서 어떻게 허락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4페이지에 보시면 사적 복제 보시면 1번, 이 공표된 저작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표된 저작물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했다 이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이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 의해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자기만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전파가 되거나 이게 좀 널리 퍼진 문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적인 복제, 개인적인 복제, 개인 용도로 쓴다. 뭐 이런 것들은 허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적 복제. 자, 두 번째. 이 사적 복제에 대한 두 번째. 저작권법은 사적 복제 허용의 양적 범위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럼 뭐 얼만큼 해야 되냐? 하는 만큼 딱만큼 계속 복제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대법원 타인의 저작권을 전부 100% 복제하는 것은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 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래서 100% 정도 복사하는 건 안 된다. 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 복제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사적으로 했을 때는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이용 범위에 대해서는 없다. 또 복제물을 또 우리 또 대법원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100%까지는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7번으로 되어 있는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이 순서는 5번째죠.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자, 1번을 보십시오. 1번을 보시면 여러분,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해서 시사 보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우리 시사 루포 같은 거 많잖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 뭐 이렇게 우리가 시사를 할 때 뭐 어떤 저작물 되게 많잖아요. 그래, 이렇게 했을 때 그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배포, 공연, 방송, 공중 송신을 할 수 있다. 그 문제가 뭐냐? 이 정당한 방송이 정당한 범위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이 저작권법 26조의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에 대해서 저작권법 28조의 정당한 인용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28조 이제 보도를 위해서 정당한 인용을 하라고 했는데, 이 인용이 뭐냐? 타인의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출처 표시를 필요 기타 공정한 가능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는 의무가 수반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어디에 쓰는지 그 합치가 돼야 된다 이 말이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저작권법은 시사 보도를 위한 저작물을 이용해서 공포된 저작물에 한정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사는 공표된 거 아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공표되지 않은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미공표 저작물을 이용도 허락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없기 때문에 이게 공표 아니면 미공표도 우리가 할 수 있냐 시사 보도에서. 그런데 미공표 저작물을 시사 보도를 이용하는 것은 공표권에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침해하면 안 되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이럽니다. 모든 걸 전부 다 뭐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하라. 정당한 범위 내에서. 요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뭐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뭐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도 뭐 이렇게 하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저작권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뭐 특허를 받아서 저작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누가 막 이용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건 이용되는, 나의 허락도 없이 이용되는 부분이구나.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비평등을 위한 인용이 있어요. 비평. 우리 이제 뭐 문학 비평가, 영화 비평가, 분석가. 그래서 비평가 상당히 좋죠. 어떤 원리나 원칙이 있으면 좋은 모습을 말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걸 독수리의 눈으로 봐서 깨알같이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비평할 수. 비평을 너무 적나라하게 하면 그 사람의 사기가 충족될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기 주위의 친구가 넌 제일 좋아, 넌 항상 좋아, 최고야, 나의 베스트 프렌드, 베프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일정한 경우에 나의 허물과 약점이 있을 때 보완해 두도록 충고와 조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칭찬 같은 것은 가끔씩 해주고, 이렇게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을까요? 아마 후자가 그렇습니다. 후자. 여러분들도 칭찬을 먹고 살겠지만 이게 후자가 좋죠. 예, 그래서 비평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비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용을 할 수 있겠죠.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비평을 하더라도 이 비평에 대한 범위 또는 비평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친구들이나 주위 분들이 너무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도 신뢰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가장 친한 베프는 너는 이런 점이 문제가 있어. 이런 점은 좋아. 이렇게 직언을 해주면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좋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 그런 친구들이 다 주위에 계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친구분들도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좀 사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이게 갑자기 비평이란 말이 나와서 그래요. 자, 비평 등을 위한 인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다 쓴다, 인용한다. 자, 공표된 저작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표. 맞죠? 자, 여기서 공표된 저작물을 우리가 보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평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어요. 무조건 정당한 범위 내에서, 무조건 이게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해야지,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가능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여기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 모든 게 다 정당한 범위이죠. 근데 그 정당한 범위의 기준이 사실 애매모호하고 어디까지가 정당한 범위인지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또는 비평, 교육 이렇게 해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를 통해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가능에 합치되면 인용될 수 있다. 그래서 공표된 그 저작물은 뭐고, 정당한 범위는 뭐고, 공정한 간행은 또 뭐고, 이것들이 또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패러디. 이거 패러디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패러디. 그 다음에 인터넷 링크 URL 이걸 뭐 접속하면 누르세요. 확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공표된 저작물을 보십시오. 1번. 비평 등을 위해서 인용의 대상은 공표된 저작물에 한정된다. 아까 우리 그 사적 복제 있잖아요. 사적 복제 말고 그 시사 보도를 위해서 했을 때 비영리
아니, 시사 보도를 위해서 이 우리 위에 가시면 아까 그 보면 공표된 저작물에 하지 않고 미공표된 것도 된다. 이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하라 이렇게 했죠. 여기에는 이 공표된 저작물은 당연히 공표된 저작물에 한정되겠죠. 그래서 공표는 일반 건조기 저작물로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년 전이라 말은 이때 15년 전이란 말은 지금 우리 2020년부터 15년 전이 아니라 거기 각주에 가시면 거기 판례가 나와 있어요. 판례가 언제 판례냐.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동그라미 2번 본론에 가서 15년 전에 각 대학에서 실시한 본고사 입시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게 15년 전이란 말은 97년도 이전에 97년도 이전에 15년 전이에요. 그 80년 초반 뭐 70년도 되겠죠. 이때는 지금 우리 대학 그 수시로하고 정시로 수능 봐서 가잖아요. 그 앞전에 학력고사라고 있었습니다. 그 앞전에는 어떤 시험이 있었냐면 예비고사가 있어요. 이 예비고사에 일정한 수준이 되는 사람만 따로 대학교 갈 수 있는 본고사가 있었다 합니다. 저는 그 얘기만 들었죠. 저도. 그래서 이 본고사가 그러면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 문제를 공표된 저작물로 볼 것인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 뭐 자격시험 보든 무슨 시험을 보든 이제 문제지를 내주잖아요. 옛날에는 공무원 시험을 보든 자격시험 보든 문제지를 주지 않았어요. 왜? 이런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면 15년 전에 각 대학에서 실시한 본고사 입시 문제, 나아가 수험생들에게 문제지의 소지, 유출이 허용하지 아니하고 회수된 토플 시험 문제는 공표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토익이나 토플은 문제 안 내주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 되고. 그럼 보세요. 공무원 시험을 보러 갔는데 문제지를 줬다. 이것들은 공표된 저작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공표가 돼야지. 왜 공표된 저작물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해수가 간다 이 말은 공표가 안 됐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공표가 되면 제가 어떻게 뭘 틀렸는지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문제를 복원하는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그 다음에 정당한 범위 보세요. 1번 공표된 저작물의 적법한 인용은 인용했다 이 말이죠.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즉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이나 그 성질, 내용, 분량, 저작물, 그 다음에 상호관계, 독자적 관념 등등등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 대체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한다. 그거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이 범위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고 이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래서 판단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관님들, 판사들이 할 수 있겠죠. 소송이 제기됐을 때. 그래서 2번 보시면 이용자의 저작물, 인용 저작물 가운데서 인용하고자 하는 타인의 저작물, 피인용 저작물이 되죠. 명백히 구별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가제물을 내는데 어떠한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보고 추려서 했다. 그럼 여러분은 인용자죠. 원래 그 책의 저자는 피이용자. 이해됐습니까?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자의 저작물이 인용 저작물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타인의 저작물, 원래 그 교과서에 있던 그 내용들, 피인용 저작물이 명백히 구별되고, 피인용 저작물은 인용 저작물에 대한 보존, 부연, 예정, 참고 자료 등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휘해서 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새로운 자료를 내가 만들었다 했을 때 이것은 이 자료에 보충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사진 저작물의 경우와 같이 부득이하게 저작물의 전부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당의 피인용 저작물이 종된 지위에 있지 않고 주된 지위에 살고 있다면 정당한 법인을 벗어나 저작권 침해됐다. 사진도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정한 간행이라고 나오는데 공정한 간행. 적법한 인용은 보도하거나 비평, 교육, 연구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인용 방법의 간행에 합치되어야 되겠죠. 당연한 거고 이런 공정한 간행은
인용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저작물을 구별하게 해주고 필요한 경우에 피인용 저작물은 전체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방법에 관해서 간단히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큰 원래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을 보고 우리가 부분을 요약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출처를 표시하죠. 이 책에서 보고 했다. 그러면 그 책에 가면 이 책을 보면 이 피인용돼서 인용해서 만든 자료에서 어떻게 해요? 이 참고 문헌을 참고해 보니까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많네. 이렇게 우리 반대적으로 그 책에 대한 뭐가 된다고요? 안내서가 된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학술지 논문을 작성하면서 타인의 논문 등 저작물을 이용하면 각주 또는 가로속의 피이용자의 저자와 출판사 등을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표절이 아니냐 이걸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원래 이제 저서가 있죠. 이걸 이제 A라는 분이 인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용자, 이 사람은 또 인용, 얘는 이용을 당했기 때문에 피인용자. 그래서 이분이 이거 이용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썼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출처가 있을 겁니다. 출처. 갑에 있는 내용을 봤다. 이게 써줍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걸 혹시 이 책이 아니라 이 책을 봤을 때 출처가 여기 있는 걸 갖다 썼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도 풍부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안내서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용할 때는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출처와 교과서를 표시해 준다. 그거 여러분 한번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패러디가 있습니다. 패러디 잘 아시죠? 자, 원작품을 변경하거나 왜곡해서 원작품 자체나 사회 전체를 풍자하는 게 우리 패러디 많잖아요. 풍자해서 비평을 하는 창작 방법을 우리가 패러디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비평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패러디는 기본적으로 원작품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문제를 야기하는데, 2차적 저작물로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요하는지 또는 원저작자의 동일성을 유지권을 침해하는지 등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패러디하면 원저작자의 그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2차적 저작물로 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다 패러디가. 자, 그래서 2번 패러디는 기존 작품을 비평 또는 풍자하는 방법에서 창작에 해당되어 창작의 요건을 충족한 패러디는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저작권법 25조의 비평을 위한 인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건 2차적 저작물로 안 보고 중요합니다. 비평을 위한 뭐로 본다? 인용을 본다. 패러디는 2차적 저작물이 아니다. 패러디는 그 지금 배우고 있는 비평을 위해, 왜 비평일까요? 풍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풍자를 위한 패러디는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뭐로 본다? 그렇죠? 바로 비평을 위한 인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좀 기억해야 한다. 이해되셨습니까? 패러디. 자, 그 다음에 인터넷 링크가 있습니다. 자, 1번 인터넷 링크, 그리고 하이퍼텍스트 링크라고 하죠. 그래서 www에서 이렇게 문서를 누르면 확 누르면 넘어가죠. 이런 링크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 이름을 용이하게 쉽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죠. 자, 그래서 마치 간판을 보고 상점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링크로 인해서 상표법 부정경쟁입니다. 경제가 아니라 부정경쟁 방지법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왜 나의 도메인을 네가 이렇게 막 쓰고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2번 보세요. 링크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이동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간단한 어구나 제목을 하이퍼텍스트 형태로 표시하는데, 우리 문서에서도 우리 예를 들어서 워드 작업하는데 그 출처를 www 어디 신문 기사를 봤으면 그 하이퍼링크를 달아줄 수 있죠. 그리고 딱 눌렀을 때 바로 그 신문 기사가 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시하는데 그 어구나 제목의 표시가 그에 대한 저작권, 특히 복제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목이나 어구는 사상이나 감정의 창의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대법원 판례고 따라서 복제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것들은 뭐예요? 오히려 더 좋아야 되겠죠. 홍보를 해주는데 보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자기네가 홍보를 하고 뭐 우리 인터넷 들어가면 뭐 배너부터 광고가 엄청 많잖아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가면 우리 어떻게 해요? 막 악성 코드가 심어서 어떻게 바이러스 먹을 수 있는데 그게 자기네가 열심히 홍보해도 시원찮은 판에 누가 이렇게 링크 걸어서 들어가 보시면 좋은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땡큐입니까? 무슨 말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터넷 링크 그것들도 이제 비평을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니까 뒤집어졌네. 도서관 등에서의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문제 되는 거잖아요. 예. 도서관 등에서의 이용이 아니라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자, 그래서 우리 6페이지에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에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 우리 시험 문제 때 복사 많이 하잖아요. 또 중요한 문제들을 이제 뭐 이렇게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 응용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저작권의 제한, 시각 장애에 대한 복제. 우리 시각 장애인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문자로 하잖아요. 그래서 점자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제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룰 필요가 있다. 도서관에서의 복제를 보시면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그 다음에 전서의 허용 범위가 나오는데, 자, 1번. 도서관 등에서의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요구에 따라서 공포된 도서의 일부분을 복제는 1인 1부에 한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서관에 가서. 자, 도서 등의 자체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서 절판되는 경우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이 있을 때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 경우에는 그 도서관 등에서 보관된 도서를 사용해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품절 됐는데 뭐 그 도서관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복제할 수 있어요, 당연히. 자, 두 번째, 도서관 등에서 컴퓨터 그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해서 이용자가 그 도서관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지만 동시에 열람하는 이용자 수는 그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저작권법상 보호에 따라서 그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그 도서관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는 뭐 복사라도 우리는 뭐 10부밖에 안 됩니다. 한 부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에 2번 디지털 복제에 대한 그 제한 및 보상에 대한 지급이 있는데, 1번 도서관 등에서 복제하거나 전송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사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요구에 따라서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해서 제공하는 것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도서관 요구했을 때 접한되는 경우에는 어려운 경우에도 우리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우리 그냥 USB로 복제할 수 있고 파일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서관 등에서 1항 이후의 규정에 의해서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 또는 사망 규정에 따라서 도서들을 다른 도서관의 형태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복제, 전송하는 경우에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 기준에서 보상금을 저작권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급하거나 우리를 공사할 수 있다. 보상금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가 있었죠. 시험 문제 로서 복제. 그 다음에 언론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10번에 뭐예요? 시각 장애인에 대해서. 이런 제한의 형태들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시험 문제에 대해서 보시면 학교의 입학 시험이나 검정 등에 필요한 경우 저작권자 허락 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더라도 저작권에 침해되지 않는다. 우리 기출문제에서 복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 부분에서 학식이나 기능의 평가에 의한 학문 발전에 기하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공의 이익이 더 높기 때문에 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수험생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은 수행되는 영리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나 그런 시험 문제를 모아서 문제집으로 팔거나 참고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출문제만 딱 묻고 해설을 해서 내가 팔 수 있다. 이럴 때는 또 별도의 문제다. 알겠습니까? 그럴 때는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저작권 보세요. 여러분 저작권을 제한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용자에게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저작권을 제한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저작권이 보호되면 어떻게 돼요? 저작권이 보호되면 우리는 이용할 때 이용 허락을 받고 돈을 내겠죠. 근데 제한한단 말은 이게 보상금도 안 내고 이용 허락도 안 받고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와 지적 제한. 저작권은 창작을 유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정된 사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 언론의 자유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것과 같은 공익 위해서 필요한 한도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제도 이 공포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등에 의해서 점자로 복제 배포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복리 증진을 목적을 위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의 영리 목적을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2013년입니다. 오사 났죠? 2136년이 아니라 2013년 7월 16일에 공정 이용 조항을 신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저작권을 제한한다는 말은 다시 합니다. 저작권을 이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용을 하더라도 뭐예요? 너무 이용을 해가지고 저작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정당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용한다. 알았죠? 네. 저작권은 보호가 돼야 되겠지만 이 저작권을 많이 보호하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용하기 어렵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상대방의 저작권을 이용. 근데 우리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제한한단 말은 우리 이용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들이 공정이용, 교육기관에서 이용, 비영리 방송 공연, 사적으로 복제하거나 시사 보도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비평을 위해서 도서관에서 시험 문제, 언론의 자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제한을 가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저작권의 계약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작권의 계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저작권이 침해됐을 때 어떤 방법을 구제받을 수 있냐. 그 다음에 특허와 상표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요거까지 하면 이번 학기가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또 다음 주차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